아까 소개드렸던 저희 22대 총선에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시군 마을렛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에는 광역단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는 4개가 있고 이제 또 한 곳이 시군 마을렛들의 연대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에 시군 마을렛은 몇 군데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센터 직원들은 제외하고요. 네. 21. 강역 빼고 시군만입니다. 땡. 상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땡. 7개. 땡! 아이, 거기다가 뭘로 마시고. 땡! 18개. 땡! 19개. 32개. 잠시만요. 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2개일 수도 있죠. 네, 일 수도 있죠. 하지만 땡! 11개. 네? 21개. 땡! 자, 28. 21개에서 다운입니다. 19개. 그리고, 네, 참외 하나 더 주세요. 참여 하나 더. 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네, 시군 마을렛들 19개 시군에 있고요. 지금 4개 지역에서도 그런 시군 마을렛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렛이 이제 형성되고 조직되는 단계에서 마을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냐, 만들면 뭐 하냐 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질문들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시군의 마을렛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그 해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군 마을렛들이 그 총선을 대응해서 어떻게 공동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집단적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4개의 시군 마을렛의 발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경기 북부의 희망, 의정부 마을렛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스럽지 못해서 이 모습으로 네, 자, 안녕. 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것 좀 하세요, 이제는. 저희 의정부에서 활동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선 12월 12일에 경기권 전체에서 이제 이루어진 법제화 전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 권역에서 참여를 했고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법제화를 만들고자 할 때 정말 이게 시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활동가들이 정말 왜 필요한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총선 대응에서 법제화 관련 어떤 이제 그 정책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입법과제나 지역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을렛 대표인 하민성이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난 요것도 조금 필요한데 요것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해가지고 의정부에는 3가지 안건이 나왔었고, 입법과제는 당연히 뭐 이게 뭐 저희가 다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서 휘둘려서 저희가 활동을 조금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다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누군가 잘 이제 해주시겠죠, 국회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과제로서는 저희가 작년에 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 센터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가들이 완전히 좀 뒷배가 없어진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기운이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마을 공동체 센터든 거점 공간이든 뭔가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깝치고 놀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활동가들이 같이 한번 그러면 공동체 센터를 다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보자. 그리고 이제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지역이 이게 좀 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도 이렇게 여기서 끝에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한 30분은 걸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좀 권역별로 나눠져가지고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 거점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거점 공간에서 일단은 공간이 주는 메리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공간을 조금 더 권역별로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이 됐네요. 그게 의정부 마을공동체 법을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희 활동가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저희가 충분히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그 시의원님들께서 그걸 조금 저해를 하셨는데, 일단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해보자. 그래서 뭐 어떤 뭐 자본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에서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뭐 봉사 시간이든 하다못해 봉사 활동을 하면 그게 누적이 돼서 주차비도 50% 감면해준다는데, 우리 활동가들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베네핏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을 과제를 3개를 좀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의정부에 5개 개혁신당까지 5개 갑을 지구가 있는데 5개 국회의원에게 동시에 다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2군데서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파랑 쪽으로.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그럼 두 분이서 빨리 만나자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쨌든 빨강도 팔았든 누군가는 또 빨강을 또 지지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표다 보니까 또 거기서 무마시킬 수는 없었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지인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친구를 한번 연락을 해서 바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대뜸 하는 얘기가, 마을 공동체는 약간 좀 진보적이지 않아? 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씌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활동가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진취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빨강 쪽에 가서 만났을 때, 저희 담당해줬던 정책과 팀장이신 곽현미 팀장님께서 그거 파랑에서 만든 거 아니다, 빨강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파랑에서 잘 꾸며가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반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서약서까지는 의정부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한 후보 캠프에서 선관위에서 약간 서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당선되면 해주겠다, 언제든지 와라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5월달까지 좀 대기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조만간에 빨리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도 이제 협약서도 작성을 하고 만나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분들이 전략공천으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어떤 유대관계가 좀 깊지가 못해요. 좀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좀 꾸려지게 되면 저희가 좀 찾아뵙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법제화까지 할 수 있게끔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좋은 결과를 좀 얻으려고 의정부는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개 시군의 이야기 쭉 이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맞춤위원들 한성팀 발표하시기로 했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경기 남부의 희망 네, 죄송합니다. 팬섬에서
저 안성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아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해성 킴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선 법제화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예산이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안 보셨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예. 이제 법제화 하기 전에 안성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안성시의회가 국민의힘 5, 더불어민주당 3, 5대 3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마을 활동 하시는 그런 마을들의 전국 지자체장 협의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 부회장님이셔요. 우리 안성의 김보라 시장님이.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오히려 늘릴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런 분인데 예산이 올라갔는데 작년 저 기억이 아까 공무원하고 저하고 기억이 약간 다른데 그 날짜를 제가 혼동하는 것 같아요. 12월 초쯤에 그 시의회가 열려서 24년 예산을 제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을 예산을. 그게 알려지고 이제 몇몇 이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센터는 공무원들이라 시의원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요럴 때 긴급하게 모여서 시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거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인 이음길밖에 없겠다 싶어서 긴급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기총회 때보다 더 많이 모이셨어요. 이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정기총회 때는 이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고 실무자들만 보잖아요. 저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래 것들 보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도 모르는 이장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그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시원 센터에서 마을들을 이제 뽑아놓은 거예요. 내년도에 24년도에 사업할 마을들이 미리 뽑아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다. 서류는 이렇게 꾸미는 거다. 예산은 이렇게 쓰는 거다. 교육도 해놓고 그 이제 진입마을로 진입하기 직전인데 예산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모여서 시의원들을 어떻게 압박할까 이 논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당원 같아요. 일정을 다 꿰고 계세요. 그 내부를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시의원들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꼬봉들이니까 국회의원을 가서 더 삶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의원들 연락하고 당 사무실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정 빨리 잡아라. 지금이면 좋다.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지금 오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일정이 안 되시고 그래서 일정을 조금 연기를 해서 12월 말쯤으로 이제 이장님들이 다 몰려가기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국회의원 일정을 좀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민원실장 이 사람 이제 불러다가 그 민원실장은 지금 다녀갔죠 그날. 와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시장이 어떻게 올렸고 그걸 왜 제로를 만들었는지 그걸 전체를 이제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센터에.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면서 이제 하여간 당내에서 논의하겠고 그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이제 만날 생각을 하고 이제 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중학교 후배 고등학교 후배예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후배 국회의원이 9일날 의정보고회 1월 9일날 의정보고회라는 거를 선거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의정보고회라는 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장님들한테 잘못 지키면 의정보고회 하는 그 아트홀이라고 하는 꽤 큰 건물에 신문에도 엄청 크게 뭐 엄청 많이 왔다 뭐 막 사선 의원이 뭐 어쩌고 하고 막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많이 모인 자리거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이장님들 모시고 와서 데모를 크게 한판 벌릴 수도 있는 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어쨌든 약속하고 이제 갔죠. 가서
갔더니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 4선이고 하니까 막 밖에서는 저를 선배님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주 이제 짱 먹는 거잖아요. 자기 사무실이고. 그리고 뭐 선배님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안 했잖아요. 딱 이렇게 아주 그래서 내가 그날 25명이나 모였다 그러는데 지금 14명 왔다. 뭐가 많이 왔냐. 그리고 이제 막 또 근데 무슨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깎였는지 모르겠. 막 이제 나를 이제 야단을 짓기 위한 그거를 좀 생각을 했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뭐에 얼마가 깎였는지 이런 걸. 그래서 그럼 민원실장 시켜서 소리를 줬는데 그 민원실장이 못됐구먼. 이거 대부 콩가루 집안이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기싸움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제 하나는 그냥 이기겠는데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왔으니까 이장님들이 겁난 거죠. 네. 이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만 있는 거지 제가 가자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이 안 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들이 많이 오신 거를 보고서 이제 확 뒤집어졌어요. 네. 그날. 그래가지고 1월 9일 날 이제 그 의정보고회 이거를 앞두고 그냥 소문이 퍼졌어요. 그거 통과시켜준대. 네. 그러고 나서 의정보고에 가서 그래도 쐐기를 좀 박자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러면 의정부에 일단 가보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막 꽂고 뭐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자리죠. 갔더니 이제 시의회 의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통과시켜줄 겁니다. 통과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마 겁을 좀 먹었던 거죠. 이게 저 혼자는 아니었고요. 실질적인 것은 바깥에 이장님들이 잔뜩 계셨다는 거. 마을 이장님들이 아니셨으면 예산 살리는 거는 불가능했고 결국은 1월 30날 100% 살렸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센터들은 진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요건 만약에 그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회의를 이장님들이 모여서 25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한 장소가 통합지원단 회의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은길 단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의원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거 싹 사라진 거죠. 완전히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압박이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음길로 일 넣으시면 됩니다. 예, 가서 또 한 번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국회의원이 떨어졌어요. 예산은 다 살려놓고, 예산은 다 살려놓고 국회의원은 떨어졌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또 이제 학교 후배는 아닌데 제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후배예요, 지역 후배. 그래서 지역 후배고 또 평상 자주 만나고 우리 단장님하고도 아주 친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도 잘 되고 그냥 그분은 그날 선거 때 막 바빠서 대리로다 서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법제화 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다 조치를 다 취한 거고 연락하시느라고 이제 우리 국무님하고 몇 분이 좀 고생 좀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급이 있으니까 개인 일정 즐기고 그래서 다 이렇게 아래서 굴러갑니다. 네. 그런데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안성에도 이제 개혁신당 후보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저녁 때 시간이 돼서 안성에 살면서도 못 보던 분인데 이름도 못 들어보던 분이고 근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거죠. 만났더니 이제 부부 두 분이 사무실 아무도 없고 그냥 현수막만 입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세요.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을 훨씬 더 열심히 까시고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그분도 되셨으면 좋을 텐데. 자, 저도 한때는 막 그 취미가 출마, 그 특기가 낙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위로하고 있고요. 그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안성맞춤형길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때 이외에는 우리가 주인 노릇할 기회가 없다. 사실 그 선거 직전에 가장 큰 주인이 드러나고 벌써부터 이제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4년 내내 주인 높아거든요. 정치인들이 저를 그러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장님들, 마을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셔서 힘있게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을 만들기 고향 네트워크의 활동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희망. 경기 서구의 희망. 고향 활동하고 최정수.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협업 과정에서 센터가 굉장히 많이, 도센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본인들의 성취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그 마을 만들기 고향 네트워크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막 아기죠? 네. 그 막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아기인데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조직의 틀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그 과제가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마을 만들기 고향 네트워크의 직인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요 직인은 저희 네트워크의 청년이 만든 거예요. 97년생 청년이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직인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베테랑이시겠지만 저희는 막 출범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어가는 이 과정조차도 저희들에게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혹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요 일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협약을 맺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센터를 통해서 저희 그 경기도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다 모여서 요 정책 협약 추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을 가지고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넷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함께 그 정책 협약을 맺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논의의 결과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네, 그때 저는 대표로서 제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운영위의 결과를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마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제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고향넷이 조금 전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문제가 가장 저희 고향넷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치색이라는 거였거든요. 너희들 또 정치색을 드러내느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 말에 대한 운영위원님들이 약간의 어떤 뭐랄까 좀 걱정이 많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내 그 염경 대표님하고 논의를 하고 그냥 밀어붙이자. 그래서 톡방에 진행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다행히 저 뒤에 윤창수 회장님도 계시고 김희정 선생님도 계시지만 첫 시작하는 그 고향넷이었기 때문에 대표에게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대표의 의견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수긍을 해주셔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후보와 접촉을 해서 모든 후보와 협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그 활동가 분들의 인정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후보들의 페이스북을 다 뒤졌고 그 SNS를 다 뒤져서 이메일 주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협약을 원한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정치색을 띠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의 그 활동을 위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게 우리가 그 이제
경기 네트워크 전체 단위로는 저희가 법제가 진행됐고, 저희가 지역과제로서는 고양시민참여수당이라는 거를 선정을 했어요. 고양시민참여수당을 선정하게 된 저희가 계기가 다른 시군센터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겠지만,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면서 마을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느꼈던 것이, 정치적 지형의 변화 없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겐트라는 벨기에 겐트를 가보면서 그 겐트의 마을 활동가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양 시민 참여수당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이제 했고, 요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양넷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또 정치색을 드러내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치색 없이 이제 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더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국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대범하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양시는 108만 도시이기 때문에 갑을, 병정 4개의 지역구가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갑을, 병정 모두의 후보들과 지금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덕양병의 한준호 후보와 4월 3일 날 이제 협약식을 맺었고, 그리고 이거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의원들과 접촉을 하거나 보좌관들과 접촉을 했는데, 시의원들과 접촉을 했었던 거고, 또 그 시의원들에게 우리들의 정책, 우리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거는,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부단하게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시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안서를 냈을 때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보좌관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준호 후보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준호 후보는 시의원을 통해서 정책 의견서를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 보좌관이 연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책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힘의 김종혁 후보였습니다. 이제 김종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협약식을 맺고, 여기 이제 도의원께서 직접 보도 자료를 내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양넷이 어떠한 조직인지, 그 다음에 고양넷이 어떠한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하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기사를 우리의 뜻을 잘 담아서 썼고, 김종혁 후보도 이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그 보도 자료를 이제 내지 않고 남동진 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양시신문의 이 마을 자치와 마을 공동체 갱상에 관심이 있는 남동진 기자한테 취재 요청을 해서 그 기자가 이제 되게 객관적으로 기사를 잘 써줬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고양 네트워크의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또별도로 보도 자료를 모든 신문사에서 배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화 후보는 민주당 갑을병정이죠. 정의 후보였었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낙선을 했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체 보도 자료 내고 다 점검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보도 자료를 그냥 내지 않고 직접 보좌관들이 다 확인해서 정확한 워딩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양갑의 김성애 후보.
이제 요 김성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향 도센터에 와서 각 현지 팀장이 마을 공동체 활동,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어떤 특정한 정치색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박원순표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김성애 후보에게 설명을 했고, 김성애 후보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그러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5명의 후보와 이제 협약식을 맺었고, 그 다음에 장석환 국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협약식을 맺지 않았지만 협약서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기현 당선인은 지금 당선된 후보인데, 네, 저희와 다시 요거 협약식을 맺자라고 이제 그 당선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고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일단 당선된 후보와 다 그 정책 협약서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국힘, 그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다 저희가 네, 정책 협약을 맺은 그런 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한준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북에 우리 네트워크와 협약식을 맺었고 어떤 취지로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준호 후보가 직접 페이북에 올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모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향 네트워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법제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사진으로만 네,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협약을 추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실제로 지역에서 한 네트워크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떤 법제화를 추진을 한다는 거는 개별 네트워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센터와 지역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법제화 추진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고향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좀 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많은 그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좀 찬성하고 좀 밟아쳐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나왔던 모든 후보들에게 어쨌든 간에 저희 정책에 대해서 알렸고, 그 다음에 저희 활동 방향에 대해서 알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협약식을 통해서 협약했던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당선이 되어서 앞으로 요걸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었던 점은 네. 그래요. 처음에 협약식을 하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그 후보 사무실 쪽에서도 좋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몇 명이 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각 공동체 저희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각 공동체 활동을 하시고 각자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식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었는데 마치 이제 도센터에서 같이 함께 그 부분에 진행되어졌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윤찬수 회장님과 지미정 회장님은 매번 함께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매번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별적인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후보들이 몇 명이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새를 보여주고 싶은 것과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서로 네트워크끼리의 좀 어떤 연대를 해서 같이 함께 좀 진행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지금 상황은 정책 추진단의 이제 임원 구성, 그러니까 그 위원 구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원의 활동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아직 수원 마을넷이 아닙니다. 올해 목표가 수원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수원은 어떻게 저희가 법제화를 추진해야 되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을 다 모아서 일단 왜 우리가 법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모임을 해보자 해서 저희는 지난 4월 3일 급하게 사실 할 주체들이 없어서 일단 마을살리 사회협동조합이 나서서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해서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화모임을 4월 3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40명 정도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네, 저희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Follow me. 네, 다음. 네, 저희가 모이자마자 사실 먼저 가신다는 분에서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네, 한마디씩 적기로 했거든요. 법제화에 대한 생각들, 마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적어서 먼저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약간 사진이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진을 찍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윤지 팀장님이 발제를 잘해줘서 왜 필요한지 뭐 여러저러 사항들을 설명해줬고 사실 법제화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수원에서 먼저 열렸던 게 작년에 12월 26일 날 경기순회 포럼의 일환으로 법제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그때 되게 와닿게 들었었거든요. 안산과 같이 개최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적었던 내용들은 대충 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네, 지루하실 테니까 마지막에 일단 넘길게요. 네, 그래서 질문들을 했습니다. 마을지원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을지원 법제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법제화가 된다면 무엇이 효과를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법제화를 위해서 나설 수 있지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나왔던 이야기는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고요. 물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칠 수 있지 않나는 우려를 하셨고요. 법을 만든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뚝딱하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걸 논의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만들 때 느슨하고 자율적인 법을 만드는데 만들자는 게 우리 활동에 제한 범위를 주지 않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마을 공동체가 과연 공동체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또 사실 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산 많이 주고 좀 여유있게, 예산도 여유있게, 활동도 여유있게 그런 걸 보장해주는 그런 법들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법은 필요하다는데 다들 동의하셨어요. 저희 모였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마을 활동가들만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중간 지원 조직도 오셨고, 또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공동체 분과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 주민자치에서 오신 분들도 법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올가매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에 되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3일이니까 4월 10일이 선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이 법제화를 위해서 이 모임을 여러 번 해서 대화를 나누자는데 동의하고, 일단은 추진위를 결성하는 데 동의해 주셨고 하셨던 분이 오지 못하셨지만 추진위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해서 일단 마을살리사회적 협동조합이랑 동의하시는 분들이 같이 정치인을 찾아갔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기자들 리스트를 보냈는데 딱 한 군데만 내주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자들이 이런 거에. 그 기간에 다른 기사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저희는 뭐 입법 과제는 다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의 지역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지역 과제였고, 사실 주민자치회와 말만들기 협의회에서 좀 갈등이 되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이야기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어쨌든 마을 활동가가 인정받으면서, 직업을 인정받으면서 마을에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달라, 그런 것들이 저희의 그 지역 과제였고요. 네, 일단은 경과를 보면 저희가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염태영 시장이 사실 말 만들기 수원에서 열심히 같이 하셔서 표시가 되셨으니까 먼저 찾아갔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대신 보좌관을 만나서 사진,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 사진하고 같이 일단 보좌관한테 전달했고요. 나중에 근데 저희 다녀왔다 말씀 듣고 전화 주셨어요, 직접. 네, 적극 동참하시고 법제화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전화를 따로 주셨고요. 그리고 다들 일정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도 갑을 병정 무 지역이 있는데 염태영 시장님은 후보님은 무 지역이고요. 갑은 메일 보냈고 보좌관한테 톡을 보냈는데 갑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을과 병정은 일단 보좌관들에게 다 전달은 했고요. 이후에 바쁘셔서 그렇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협약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영진 후보가 갑을병, 네, 병인데 찾아가서 저희가 또 보좌관한테 전달했고, 또 마침 또 나가시는 게 마주해서 나중에 끝나고 열심히 돕겠다고 하셨고, 근데 특정당을 거론해주면 어쨌든 빨간 당은 보좌관과 연결하기도 힘들었고, 일단 메일을 보냈는데 일십되었고 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수원은 파란당만 다들 저희랑 연결됐던 당들이 다들 의원님들이 후보님들이 다 당선되셨어요, 마침.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라인을 통해서 제가 일단 협약식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목소리에 평소보다 좀 힘이 없거든요. 제가 힘이 빠지는 수원의 소식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빨간당 시의원이 저희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 그래서 저희 어제 또 급하게 마을 활동가 말만들기 협의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제 폐지 반대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전위원회 고생하고 또 담당 시의원 찾아가고 또 사실 소위가 5대4예요. 빨간당 오고 파란당이 살아. 예, 저희가 불리하거든요. 상정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으로 좀 접촉해서 저희가 지금 힘이 필요하고, 저희가 나중에 서명을 또 경기도 단위로 좀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요. 저 수원에 힘주는 박수 크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네 분의 시군마을회 대표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이렇게 총선 대응에서 펼쳤던 정책 활동들은 이제 경기마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실 이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남이나 대전, 서울에서도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그런 과정을 축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법제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힘을 모두 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까요? 표정들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분의 발표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분이 있었어요.
네, 이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계셔서 그 과정들을 지원했던 후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활동은 저희 마을공동체 분들이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제 이름을 말씀해 주니까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말씀하다시피 이 마을공동체가 이 법제화 운동은 이번에 생긴 건 아니고 이게 이제 10년이 넘게 추진되었던 과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에서 조금 더 힘있게 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파란당 의원들께서 주로 서명을 다 해주셨는데 또 파란당 의원들만 되셨어요, 당선이. 그래서 불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수합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활동,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본인이 당선이 되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고 이 가치에 대해서 당에 홍보하겠고 노력하겠다라고 한 거를 사인한 의원들, 그다음 기본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이제 지금 파악한 거라면 전국적으로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은 이제 안 하셨고, 인천은 이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요. 대전, 경기, 서울, 지금 호남, 이런 쪽에서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하셔서 22대 국회 22명의 의원을 확보했다. 뭔가 라임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투투, 이순신 장군이 22척으로. 저으러 가는 조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미를 또 구해봅니다. 네. 이전에 법제운동하고 좀 달랐던 점은 이전에는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님들 또는 일부의 정치가께서 추진했던 게 있죠. 그 입법 발의도 행안부에서 냈던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양상이 다른 것은 드디어 마을공동체 당사자 스스로가 본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대표자라고 나선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인 받아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이 우리 앞으로 마을 공동체가 이미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그 법제화를 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라든지 보장이 되면 그걸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유의미한 진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무슨 정당이나 색깔, 진보남, 보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오만하게도 폐지를 하겠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있으면 조례를 그렇게 아무렇게 폐지할 수도 없고요. 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가졌고요. 6월 국회가 이제 개원하기 전에 사인했던 22명의 당선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다 놓고 이제 마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좀 기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할까 합니다. 그때도 이제 같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항이라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또 중간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하고요.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경기도 시군 마을렛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오늘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연과 함께 멋지게 선언을 하실 건데요.
세팅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5분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